장광주가 출시도 하기 전에 비밀 레시피가 털렸습니다. 막걸리계의 달팔인용, 대한민국 최고의 막걸리를 만들겠다는 광숙의 꿈이 출시 직전 예상치 못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과연 광숙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다음 내용은 예고 방송을 토대로 한 저의 뇌피셜이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경쟁자는 이미 그녀의 비법을 훔쳐 상표를 선점해버렸고 모든 것이 뒤바뀔 위기에서 과연 광숙은 이 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최근 인기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가 화제가 되면서 우리 전통주 막걸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맛과 향은 물론 몸에도 좋은 막걸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깨끗한 안반수를 사용해 프랑스 최고급 샴페인 달파리뇽을 모델로 삼아 대한민국 최고의 막걸리를 탄생시키겠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독수리 술도가 맏며느리 마광숙입니다. 먼저 간 남편의 작업일지를 토대로 끈질긴 그녀의 노력 끝에 마침내 새로운 막걸리 장광주가 출시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출시 전 시음 테스트에선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아 광숙은 곧 이 술이 대박 날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장광주의 성공으로 먼저 간 남편의 원도 풀어주고 쓰러져가는 독수리 술도가도 일으켜 세우리란 포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을 듯합니다. 바로 오래전부터 독수리 술도가를 위기에 몰아넣고 헐값에 인수하려는 계략을 세우고 있는 신라주조 독고탁 때문이죠. 독고탁은 독수리 술도가에서 일하다 그 비법을 배워 첨가물을 섞어 만든 술로 성공해 신라주조를 창업한 인물입니다. 독수리 술도가 사장 장수가 가고 그 술도가가 빚도 많으니 자신에게 쉽게 넘어올 거라 생각했지만 장수의 아내 마광숙은 그 술도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독고탁은 술도가를 차지하기 위해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촉이 좋은 그의 아내 장미애가 신제품 장광주를 맛보더니 이거 초대박 날 것 같다고 극찬해 독고탁이 개발한 술인 줄 알고 빨리 출시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독고탁은 밤을 틈타 몰래 술도가에 잠입해 레시피 노트를 훔쳐낸 뒤 재빨리 장고주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해버립니다. 그 이름에도 교묘한 속임수가 숨어 있었는데요. 누군가 왜 하필 장고주냐고 묻는다면 아내 장미의 성과 자신의 성 독고에서 한 글자씩 따왔다고 둘러댈 속셈이었죠. 결국 장광주가 정식 등록되는 순간 오히려 자신이 먼저 출원했다며 상표 도용으로 태클을 걸 계획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이 일을 독수리 술도가는 어떻게 해결해 갈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한편 지난 6회 엔딩 장면에서는 동석의 배려로 LX 호텔 디너 파티에 참석한 광숙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달패리뇽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광숙은 호텔 마당에서 동석을 죽은 남편 장수로 착각하고 그를 껴안고 난리를 칩니다. 이에 당황한 동석의 얼굴이 비춰지며 끝났는데요. 그런데 광숙의 그 술주정이 동석뿐 아니라 보는 시청자들 모두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너무 슬퍼 심장이 녹아내리는 줄 알았다는 그녀의 애절한 표현에 동석은 끝내 그녀를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열흘 만에 남편을 떠나보낸 그녀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지,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을지. 결국 동석은 그녀의 술주정을 매몰차게 뿌리치지 못하고 못 이기는 척 그녀의 그림 속 남편이 잠시 되어주려고 가만히 있어줍니다. 그러더니 광숙은 금방 힘이 빠지며 잔디밭에 쓰러졌습니다. 동석은 그녀가 쓰러지자 호텔 직원을 불러 그녀를 객실에서 재우고 술이 깨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둡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석은 자신을 남편인 줄 알고 흐느끼며 끌어안던 그녀의 애절한 눈빛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자신이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 자신의 가슴 한구석도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날 밤 동석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 주머니에 광숙의 핸드폰이 들어있습니다. 광숙을 객실로 올려보낸 후 잔디밭에 떨어져 있었던 걸 주워 주머니에 넣어뒀던 거죠. 아침이 되어 깨어난 광숙은 얼른 여길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내려와 프론트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객실 요금은 다 지불됐으니 그냥 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광숙은 너무 부끄러워 누가 지불했냐고 묻지도 않고 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옵니다. 엄마가 했겠지라는 마음인 거죠. 주실은 아침에 들어온 광숙을 보자 어젯밤 널 찾으려고 전화하니 어떤 남자가 봤던데 누구랑 잤냐고 눈에 의심을 가득 담아 물어봅니다. 광숙은 남자가 받았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얼핏 도우맨 아저씨의 얼굴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고 일단 배달부터 해야 되는데 엄마 혹시 내 핸드폰 갖고 있어? 아니, 아무리 찾아도 없자 주실이 광숙의 번호를 눌러봅니다. 어젯밤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동석은 자신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 와서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광숙은 당연히 호텔 정문에 동석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동석이 없자 프론트에서 도우맨 한동석 씨를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회장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광숙이 얼마 전 그분이 여기서 일하는 거 봤다고 하니 그날은 호텔 홍보 영상을 찍느라 잠시 도우맨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광숙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 아저씨가 회장님이었다고? 그제서야 광숙은 그날 받은 명함을 꺼내봅니다. 광숙은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노크를 합니다. 어젯밤 일이 어렴풋이 기억이 난 광숙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갑니다. 동석도 괜히 쑥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어젯밤 나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했던 여자. 동석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눈을 피한 채 조용히 핸드폰을 건네줍니다. 달팽이용 맛을 봤으니 이제 더 잘하실 수 있겠네요. 꼭 장광주 막걸리를 막걸리계의 달팽이용으로 만드세요. 광숙은 뜻밖의 응원에 놀란 듯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동석이 또다시 그녀를 부릅니다. 저기 그런데 그 술 출시됐습니까? 아직요. 출시되면 우리 호텔에도 납품하도록 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도 소개해 줄게요. 순간 광숙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며 믿기지 않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돌아갑니다. 그녀가 떠난 후 동석은 문득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이상하다. 왜 저 여자를 자꾸 도와주고 싶지? 동병상련이어서? 그래, 그거야. 나랑 같은 처지니까 그런 거지. 동석은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감정의 싹을 애써 외면하려고 자신의 가슴에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습니다. 한편 한봄은 강수가 주고 간 해달 펜던트를 목에 걸고 다니는데요. 그저 작은 장신구일 뿐인데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마치 위험할 때마다 나타나 자신을 지켜주던 그가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수는 악화된 청력 문제로 인해 결국 의병제대를 하게 되고 제대 후 흥수집에 머물 생각이었는데 광숙이 직접 부대로 찾아와 집 두고 어디 가냐고 손을 내밀어 그렇게 강수는 독수리 술도가로 들어가 형수를 도우며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한봄은 오빠 한결을 통해 강수가 제대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후 한봄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두근거리며 그가 계속 궁금하고 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를 만나러 간 호텔 앞에서 배달 온 강수와 또다시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마치 운명처럼 계속해서 얽히는 두 사람. 앞으로 한봄이 어떻게 독수리 술도가의 가족이 되어가는지 그녀의 운명 같은 사랑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점점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광숙과 독수리 술도가 형제들이 어떻게 삶의 고난을 이겨내고 가족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줄지 그 이야기가 점점 더 기대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